네, 안녕하세요. 루드비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LM317 레귤레이터를 활용해서 24V 5A의 전원장치를 만들 수 있는 정전압 회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회로는 실제로 제가 제작을 해서 집에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을 했던 장비이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토로이달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했는데요. 200W급의 트랜스였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거는 브리지 다이오드, 그리고 이쪽에는 오늘 소개해드릴 회로가 맞는 기판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 바나나 잭을 활용해서 출력을 뽑을 수 있도록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로를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이 회로가 동작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용량 선정은 제가 갖고 있는 부품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넉넉하게 해서 설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 회로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LM317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정전압 기능을 위해서 사용하는 레귤레이터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레귤레이터가 LM7805 시리즈가 대표적이죠. 이 반면에 이 LM317은 아예 이 회로 자체에 저항 두 개를 이용해서 출력 전압을 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초에 설계가 된 레귤레이터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이쪽으로 R10과 R11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저항을 활용해서 출력 전압을 조정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R11에 10K 저항을 조정해서 출력 전압으로는 24V로 세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C18, C19, 그리고 D2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회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LM317 데이터시트를 찾아보시면 출력의 리프를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회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어드저스트 단자로 입력되는 전압이 안정되어야 출력 전압이 안정되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그 이야기는 결국 어드저스트 단자로 입력되는 전압이 안정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캐패시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캐패시터의 용량 역시 데이터 시트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으로 보시면 이 출력 단자, 그리고 전원 확인을 위한 LED, 그리고 이 캐패시터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캐패시터들은 그냥 제가 집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조금 여유로운 용량을 사용해서 설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럼 앞부분부터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기 사용한 트랜스포머는 아까 봤듯이 200W급의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트랜스포머는 양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12V, 0V, 12V 이렇게 센터탭이 있는 트랜스포머였는데요. 센터탭은 사용하지 않고 이 양쪽에 두 개의 선을 활용해서 24V의 교류 전압을 활용을 했습니다. 24V의 교류 전압을 정류하면 24V의 루트를 씌우면 약 33.94V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브릿지 다이오드의 VF 값을 통해서 그 VF 값만큼 빠지면 이 전압은 거의 32V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평활 캡들은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여유로운 용량으로 사용을 해서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LM317의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시면 최고 전류가 1A, 1.5A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그런 소자인데요. 그것도 데이터 시트에서 사실 제시를 하는 출력 전류일 뿐이지, 입 출력 간의 전압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 출력 전류도 이제 다 사용을 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출력 전류를 모두 사용을 하려면 이제 적절한 방열판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줘야 하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출력 전류를 증가를 시키려면 전류 증폭 목적의 트랜지스터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Q1부터 Q8이 이 LM317의 출력 전류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트랜지스터들입니다. 사실 이 LM317 내부에는 이 TIP42가 사용된 것처럼 여기에 이러한 PNP 트랜지스터가 이미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는 출력 전류를 뽑아주기에 부족하니까 이렇게 외부에 트랜지스터를 연결해서 이 하나로만 부족한 출력 전류를 증폭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PNP 트랜지스터를 활용해서 출력 전류를 증가를 시켜주고요. 자, 그러면 이 회로가 과연 어떠한 원리로 동작을 하게 되냐 한번 볼게요. 먼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출력 전류가 아주 낮은 경우입니다. 뭐 한 1mA라고 해볼까요? 여기에 전압은 아까 32V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32V에서 여기 출력 전류로 1mA가 흐르면 이 LM317에 흐르는 전류는 거의 1mA랑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뭐 피드백 회로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도 전류가 미세하게 흐르긴 하는데요. 그런 전류는 무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4.7ohm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4.7ohm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그러면 4.7ohm 양단에 발생하는 전이차는 어떻게 될까요? 4.7에 1mA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약 4.7mV가 드랍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LM317에 인가되는 이 V인의 전압 역시 거의 32V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 트랜지스터들은 일을 할까요? 그 트랜지스터들은 일을 하지 않죠. 왜냐? 트랜지스터가 온이 되려면 이 PNP 트랜지스터가 온이 되려면 이 베이스와 에미터 단자 사이에 VBE만큼 전압이 걸려줘야 하는데 그 전압만큼이 절대 걸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4.7mV 밖에 걸리지가 않으니까요. 이 전류가 점점 증가해서 거의 뭐 한 150mA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필기해야 된 내용을 먼저 지우고, 자, 이번에는 150mA의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시는 거예요. 150mA가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때는 여기는 마찬가지로 32V고 이 4.7ohm을 통해 흐르는 전류가 만약에 여기서 다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150mA가 흐르겠죠. 그럼 4.7ohm을 통해서 발생하는 전이차는 결국 계산을 해보면 0.705V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위에 있는 PNP 트랜지스터들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왜냐? PNP 트랜지스터의 VE 값은 많은 경우에 있어 0.6에서 0.7V 사이인데요. 여기에 이 베이스와 에미터 단자 사이에 있는 이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서 이 양단에 전이차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전이차가 이 트랜지스터를 동작시키기 위한 VBE 값이 되면 결국 이 트랜지스터들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값을 이 4.7ohm의 저항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대략적으로 128mA가 흐르기 시작하면 위에 있는 트랜지스터들이 동작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R9의 용량과 저항값을 선정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R9를 통해 흐르는 전류의 값을 이 128mA 수준이 아니라 뭐 한 10mA 이 정도 수준으로 한다. 그러면 출력 전류를 증가시킬 때 이 트랜지스터도 흐르는 이 VBE 값이 다시 이 트랜지스터를 통해 이 베이스 전류가 충분히 흘러줘야 이 컬렉터 전류가 그만큼 흘러줄 수가 있는데, 그게 안되면 이제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동작을 하지가 않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R9를 통해 흐르는 전류가 어느 정도는 되어줘야 출력 전류를 그만큼 증가시킬 때 이 베이스로 전류가 흐르면서 컬렉터 전류가 증폭이 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R9를 통해 흐르는 전류를 너무 높게 세팅하면 그만큼은 이제 그 전에는 트랜지스터들이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LM317이 그 전류를 모두 부담을 하면서
그 전류까지는 이제 LM317이 조금 열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이제 이렇게 LM317에 부족한 출력 전류를 증폭을 시켜서 동작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트랜지스터 8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트랜지스터들이 골고루 일을 하게 하려면 이러한 에미터에 직렬로 저항들을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이 저항값은 너무 낮은 걸 사용하면 이 트랜지스터들이 균형적으로 일을 하는데 좀 힘들어하고요. 그렇다고 막 1옴, 2옴 이런 걸 사용하면 여기에 있는 저항에서 열이 펄펄 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좀 힘든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낮은 값의 저항을 사용하면 이제 이러한 저항이 부담하는 전력은 적어지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의 저항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트랜지스터들이 균형 있게 일을 하는 데는 좀 힘든 상황이 생기고요. 반대로 높은 값의 저항을 사용하면 이 트랜지스터들이 균형 있게 일을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 저항의 부담 전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시멘트 저항을 사용한다든지 이 저항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뭐 위에 있는 이 UF4007은 뭐 그냥 1N4148 이런 범용 다이오드를 사용해도 되는데요. 이 목적은 전원을 끈 순간에 이제 캐패시터가 적절하게 방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경로를 만들어주는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LM317의 출력 전류를 증가시키는 회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러한 회로는 LM317 뿐만 아니라 LM7805 아니면 LM7905 같은 음전원 레귤레이터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전원 레귤레이터에 사용을 할 경우에는 PNP 트랜지스터가 아니라 NPN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이러한 동일한 회로로서 회로를 구성을 해주면 마찬가지로 출력 전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용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의로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하기에는 좋지가 않고요. 이 전체적인 회로의 동작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요구에 맞게끔 회로 설계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LM317 레귤레이터를 활용한 출력 전류 증폭 회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